지난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이론, 날카로운 역사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어떤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좀 논란이 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청와대 청년비서관에 임명되면서 좀 파열음이 흘러나왔죠. 네. 그 비슷한 나이의 청년들이 뭐 공정하지 않다 이런 공정 논란에 뛰어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는 이제 좀 넓게 봤을 때 개인적으로 하는 생각인데 인류의 3대 난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3대 난제. 예, 네. 예. 첫째가 전쟁이고요. 그리고 출산과 육아의 그 뭐 힘듦 그런 거 하고 그 마지막으로 인재 등록, 즉 시험입니다. 그 시험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 시험이 대표적입니다. 하나는 필기 시험, 또 하나는 면접입니다. 그렇죠. 그 필기 시험의 대표는 과거입니다. 과거제. 네. 그리고 면접은 영국에서 유명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서 다양한 변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현재는 필기 면접을 다 보잖아요. 예, 예. 근데 뭐 둘 중에서 굳이 고르자면은 필기를 보는 게 더 공정하다고들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약간은 그래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참 이게 힘듭니다. 그렇죠. 네, 2000년대 초반쯤에 제가 그때쯤을 기억하는데요. 어느 미국 대학에서 F학점의 천재를 고르는 시험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재를 학점만으로 가려낼 수 없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진짜 이제 학점은 별로라도 정말로 괜찮은 사람 발굴하는 그런 시험을 만들려고 한 건데 네. 시작할 때 이미 이건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험으로 인재를 가리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면접이든 필기든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힘들죠. 그래서 아무리 공정해도 시험 자체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게 완벽한 시험이라는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이게 시험에서는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이렇게 성과가 확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 과거제를 보면 뛰어난 분들도 물론 있죠. 그런데 그 별로 이렇게 시험을 잘 못 쳤는데도 역사에 이름이 남긴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몇 명만 꼽아보니까 남명조식이 첫째 그렇죠. 이분은 뭐 제자를 키운다거나 하여튼 사상적인 측면은 정말 뛰어났는데 네. 시험은 약했습니다. 과거에 3번이 낙방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분은 이분은 하향 지원에 낙하산 논란까지 일었는데 최고가 된 분도 있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랬나요? 문과에서 무과로 전향했거든요. 예. 그리고 7계급 고소 승진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라자수가 됐는데 그때 보기에는 좀 낙하산 같았겠죠. 그리고 또 이분은 시험에 합격했는데 임금이 답지 내용이 이거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래가지고 불합격 처리가 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5년 동안 백수 생활을 합니다. 그렇구나. 누구냐면 곽재우 장군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시험에 유난히 약했잖아요. 그런데 그렇네요. 이분들이 없었으면 한국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게 우리 역사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분들 중에 속하는 분들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짜 완벽한 시험이라는 거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예. 지금까지 많은 시험들을 봐보지만 학교 시험도 그렇고 뭐 대입 뭐 취직 시험 다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옛날에 과거제도만 해도 이게 혈통으로만 높은 자리를 가던 그 귀족제를 혁파한 제도인데 거기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한 시험이 없는 거죠. 네. 한마디로. 그 시험은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공정하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능력 평가 이전에 중요한 것은 누구나 능력을 키울 기회를 공평하게 얻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임금 이하와 관련해서 가장 멋있는 일화를 남겼거든요. 네. 그 임금이 한글을 만든다고 하니까 최만리 등이 막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 세종이 큰 벌을 안 내렸어요. 근데 꼭 한 명은 관직을 박탈했습니다. 이 정창송이라는 분인데 예. 이 사람이 어떻게 말했냐면 가르친다고 사람이 변합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의 효과를 부정하는 말을 했거든요. 그 세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따위가 어찌 이치를 아는 선비란 말이냐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야, 세종대왕이 그 화를 잘 안 내고 그랬던 분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 그렇죠. 뭔가 굉장히 그 깊은 절망, 방송이라서 제가 더 거친 표현은 못 쓰겠는데 그런 것들이 느껴지네요. 세종의 생각은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사람이 변할 수 있다, 발전한다 이런 거죠.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은 오로지 혈통이라고 보기도 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을 양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과거의 학적자를 보면요. 출신이 의심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이를테면 족복 없는 분. 오. 족복 없는데 양말이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리고 조건이 있는데 본인하고 아버지 이름밖에 없어요. 오. 그리고 향리나 서울 출신 급제도 있었는데 이분들이 좀 비율이 다릅니다. 아. 조선 초기에 태종대는 50%에 이르거든요. 네. 근데 임진왜란 이후 광해군 때는 14%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선 속에 다시 비율이 높아지긴 하는데 이때는 뭐 매각매직 이런 게 많아가지고 네. 합격자 수도 너무 많아가지고 네. 별 의미가 없고. 근데 요건데 뭐냐면 조선초는 우리가 이제 인재 등용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동적이었습니다. 떠오르는 거는 이제 장영실. 예, 네. 뭐 장영실도 그렇고 특히 이제 세종 임금님 때 좀 파격적인 그런 인사들이 많긴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영실이 대표님 얘기했지만 공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공정을 해치는 가장 심각한 요소가 편견입니다. 아, 혈통, 가문, 그렇죠.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자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죠. 이 가르쳐봐야 소용없다는 생각 이런 네.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는 괜찮다는 사람들이 패거리를 만들어요. 조선 후기의 과거 합격자들이 대표적이죠. 뭐 겉으로는 명문가 출신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인재풀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랬겠죠. 당연히 그렇게 제한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근데 이게 참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들과도 거의 맥락이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여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약간 차별받잖아요. 네. 해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죠. 조선시대 예를 보면 서울이 편견과 함께 인재풀에 참여하지 못하게 제지당한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냐면 사람 됨됨이가 떨어진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대사원을 지냈던 이무라는 분이 상소를 올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사회적 차별과 편견 때문에 서울들이 주변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 보이는 거다 이런 말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똥구덩이에 밀어 넣으면서 너 더럽다 이렇게 침을 뱉는 것 같다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뭔가 좀 거칠지만 또 네. 절묘한 비유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그 말대로 어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을 보는 게 이미 공정과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 놓고는 능력이 없다, 뭐 인품이 부족하다, 가르쳐도 안 된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긴 하죠. 그렇죠. 현대를 보면 지금 우리도 보면 일찍 피는 꽃이 있고요. 또 늦게 피는 꽃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능력을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환경이 못돼서 미처 가능성을 꼽히지 못한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시기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누구라도 인재로 발굴되고 성장할 수 있다면 이 인재풀이 모두 가동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산술적인 인구보다도 인재풀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재풀에 들어오는 인구의 비율이 이 국력과 가장 이렇게 중요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네. 축구가 문득 떠오르는데 이것도 이제 그 사람 숫자에 비례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말 잘하고 싶고 인구도 많은데 잘 안 되는 나라가 있죠. 분야를 막론하고 교육의 기회가 공정하게 돌아간다는 전제하에 저는 이 대목에서 소위 할당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이후에 중요해지는 것이 시험의 공정성입니다. 저는 이제 박성민 청년 비서관이 불러일으킨 시험과 공정에 대한 논란을 보면서 대중들이 도대체 원하는 모델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저는 스포츠 같아요. 스포츠 분야처럼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특히 프로스포츠는 너무 투명하잖아요. 네. 이를테면 축구계에서 가장 유명한 낙하산이 박지성 선수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예. 그 대표팀 감독이 바둑 두다가 예, 뭐 넣어줬다, 넣어주기로 했다 그러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박 선수가 만인이 지켜보는 방송에서 자기 실력을 입증했잖아요. 그랬죠. 논란이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검증과 확인, 공정에 있어서는 프로스포츠의 견줄 분야가 지금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지켜보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 많은 팬들이 사실은 뭐 간접적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는 면접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비리가 있을 수 없죠. 그렇죠. 미국은 차별이 좀 있었잖아요, 인종이. 네. 근데 이 유색 인종들이 스포츠와 연예계에서 비교적 빨리 자리를 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공개적인 검증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중들이 무의식적으로 다른 분야에도 이런 투명성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약간 편향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모 정당에서 토론 배틀로 당 대변인을 뽑고 있죠. 네, 요즘 너무 화제죠. 네. 그렇죠. 스포츠 중계하듯이 예. 토론 장면을 중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중이 검증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 같은데 괜찮은 혹은 대중이 지금 현대에서
현재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시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능력을 개발하는 데는 공정한 기회가 일단 주어져야 되고 또 적임자를 찾으려면은 또 공정한 경쟁이 또 필요하다 이런 얘기신데요. 예. 아, 참 이 공정에 대한 대중의 요구가 점점 더 강해지고 그런 만큼 더 다양한 분야에서 그에 상응하는 또 다양한 시도가 좀 뒤따라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예. 예. 자, 오늘 기자님과 오늘도 좋은 이야기 잘 나눠봤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역사평행이론 김광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